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FOMC 미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고 연준 파월 의장의 또 발언들에 많은 주목을 했었는데 다행히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아마도 근래 들어서 가장 좀 무난하게 지나간 FOMC 미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지금 비트코인은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들을 지금 넘어서기 위해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35.5K를 돌파하고 지금 현재 가격이 그거보다 조금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영역을 뚫고 올라가서 이 구간을 이제 지지 영역으로 바꾸느냐 바꾸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한 거는 이제 나스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나스닥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아마존과 테슬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뭐 2%, 3% 정도 다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스닥과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이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상승의 어떤 움직임을 이어간 건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35.5K를 일시적으로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구간이 2022년 5월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이 구간을 돌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완전히 뚫고 올라가서 더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추세들이 좀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FOMC 미팅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월가에서 지금 평가하는 부분들은요, 지금 9월에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지금 긴축적인 금융 여건이 계속됐죠. 계속 미국 국채 금리가 막 상승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목표를 부분적으로 달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FOMC 미팅은 시장의 입장에서는 괜찮게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데요. 네, 어제 성명서 발표된 부분과 이 파월의 어떤 발언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2% 목표치 대비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리스크가 발생하면은 통화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통화 정책을 데이터를 고려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좀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향후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달성할 때까지 긴축 입장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아직까지 잠재적인 위험이다라는 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다 예산안이 처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하마스 이스라엘 같은 이 지정학적인 요인들도 지금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현재 금리를 좀 인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오로지 목표 인플레이션율 달성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은 향후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가 쉽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 자체가 연준도 셈법이 굉장히 복잡한 건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 2년간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통화 정책의 시차를 확인해야 하고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자산 시장이 좀 반등을 했던 가장 중요한 또 요인 중에서는 미 국채 금리,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5%대를 찍고 또 돌파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4.7%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들도 조금 경제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더 강하게 작용을 했는데요. 지금 여러 지표들,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별 3개짜리만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ADP에서 발표한 이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입니다. 민간 고용 변화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 민간 고용의 증가 폭이 지금 113K로 나오고 있죠. 11만 3천 개 증가를 한 건데 이전치는 좀 소폭 상회를 했는데 예측치에는 크게 하회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민간 고용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노동시장이 지금 냉각이 시작됐다. 이런 시그널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ISM에서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를 하면서 지금 제조업의 상황이 썩 좋지 못하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대치인 50도 하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썩 좋지 못하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요. 지금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는 좀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900 거의 60만 건 가까이 나왔는데 전월과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으로 봤을 때는 미국 고용 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민간에서 발표하는 지표와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좀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어떤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지표들의 어떤 신뢰성 자체가 어떤 방식 자체가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좀 경기 침체 쪽에 훨씬 더 지금 무게감이 많이 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경기 침체가 오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지금 경기 침체는 경제 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그런 사태가 터졌을 때 발생하는 거는 경제 위기인 거고요.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 연준이 지금 현재 통화 정책을 바꾸게 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한 번은 좀 거쳐야 될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77.6%로 여전히 지금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FOMC 미팅 때문에 좀 거시경제 얘기 좀 길게 했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어제 크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고요.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보니까 35.5K를 지금 다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뚫고 올라가느냐, 뚫고 올라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횡보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단기간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추세의 전환이 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1.9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1.12% 상승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혼조세를 보였지만 대부분 좀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였고, 그 중에서 특히 굉장히 많이 상승한 코인들은 지금 리플도 뭐 꽤 많이 상승한 편인데, 지금 솔라나 7.6%이고, 지금 아발란체라든지 폴카닷, 그리고 유니스왑 같은 이런 코인들은 정말 굉장히 많이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을 해서요. 다시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54.03%입니다. 다시 54%를 상회한 거죠. 공포 및 탐욕 지수도 지금 6계단 한 번에 상승을 해서 72로 지금 탐욕 상태인데 지금 극도 탐욕에 거의 도달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2지 차트 보겠습니다. 네, 어제 상승을 또 견인했던 거는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입니다. 이 구간에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넣었고요. 이후에는 조금씩 물량을 지금 뱉어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물량을 뿌려대던 이 보라색 고래도 지금 조금씩 동참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금 가격에 약간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물량들만 이동을 했고 나머지 고래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 상황을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뚜렷하게 형성된 구간이 크게 매도벽, 매수벽이 보이진 않는데 지금 33K에서 어느 정도 지금 두꺼운 매수벽이 형성되어 있어서 지금 지지 영역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저항 영역 같은 경우는 36K에서 비교적 뚜렷한 벽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격대 바로 위에서 하나가 생겨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따라서 추세가 결정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데이터들과 뉴스를 통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또 중요한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CEO가 10월 달에만 또 155개의 BTC를 추가로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뭐 10월 달에만 딱 산 게 아니고요. 지금 계속해서 2분기 말부터 꾸준하게 지금 비트코인을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6,700만 달러 상당 6,067개의 BTC를 구매를 했는데 10월 달에 요 155개를 추가를 했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클 세일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움직임은 비단 마이클 세일러만의 움직임은 아닙니다. 어제 제가 인투 더 블록의 자료를 통해서 지금 비트코인 고래들이 지난 7일 동안에 무려 18,924BTC를 지갑에 신규 추가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는 이 산티멘트에서 제공한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딱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요거는 10,000개에서 10만 개 범위의 어떤 고래들이 계속해서 지금 물량을 축적하고 있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소 그룹이 굉장히 큰 증가를 보였는데 이게 공급 분포가 과거에는 11.6%였는데 지금은 11.8%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뭐 작게 상승한 것 같지만 이 물량의 어떤 수를 감안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은 물량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 비트코인이 얼마나 지금 안정적인 자산이 되어 가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과거에 반감기 사이클을 통해서 이 불장까지 가기까지는 굉장히 좀 큰 하락폭들을 경험을 했죠. 갑자기 이제 이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크게 지금 하락했던 구간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2016년에서 17년 요 구간에 있었던 2차 불장 구간에서는 36%가 최대 지금 마이너스로 좀 빠져나갔던 적이 있었고, 바로 이전에는 뭐 코로나의 여파가 있었지만 무려 62.6%까지 빠졌었는데, 지금은 현재 시점까지 20.1%까지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안정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과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자, 이더리움의 가격 폭을 보면요, 바로 2차 불장 당시, 그리고 지금 바로 전 3차 불장 당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들과 비교를 해보면 2차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65%를 기록했던 적이 있고요. 바로 지난 불장에서는 마이너스 62, 마이너스 66, 뭐 이렇게 여러 차례 지금 굉장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무려 마이너스 44%까지 빠졌다가 현재도 마이너스 6%까지 지금 빠져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대비로 지금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좀 주목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온체인 지표나 아니면 차트의 어떤 보조 지표 상으로는요, 지금 시장이 어떤 변화의 어떤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이 강세장 초입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제 개인적인 주장이나 뭐 뇌피셜이 아니라요, 지금 온체인 지표상이나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조정을 겪을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떤 자산들도요, 그냥 계속해서 거침없이 상승하는 그런 자산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지금 차익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타이밍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정도에서 매물을 갖다가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누군가는 이 구간에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점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변환점이라고 하는 거는 2025년까지 어떤 타이밍들을 두고서 우리가 과거에 봤던 그 사이클에 대비한 그런 전환점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사이클에서 어떤 전환점의 어떤 시그널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14주 RSI 지표가 현재 지금 중요한 구간을 돌파했습니다. 과거에 70을 넘긴 구간에서 이제 중요한 랠리들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70을 딱 돌파하는 그 순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로 봤을 때, 지금 역사적인 사이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의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걸 의미하고,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온체인 지표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시그널들이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알트 시즌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과거의 사이클들을 대비를 해보면 비트코인 대세장이 먼저 시작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고점에 달하는 순간에는 이제 그 돈들이 알트코인으로 유입이 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패턴들, 요 패턴들을 보여왔던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알트 시즌이 시작이 되는 건데, 보라색으로 표현된 이 알트 시즌이 시작되는 구간에 요 리스크온이라고 하는 이 환경들이 조성이 됩니다. 이 리스크온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알트코인으로 더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리스크온이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들어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어떤 패턴들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시장이 좀 어떤 불장 초입이구나라는 어떤 시그널들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기가 조금 빨라지고 있는 어떤 시그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가이코에서 집계한 데이터를 보시면요, 지금 굉장히 시장이 화랑이고 이제 상승장으로 가려고 하는 그 조짐들, 뭔가 터질 듯 말 듯한 이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점유율은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바이낸스를 향해서 맹공을 퍼부었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긴 그림에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거는 일종의 음모론이기도 한데, 지금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또 신청을 하고 좀 어떻게 승인이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바이낸스의 점유율을 갖다 낮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굉장히 흥미로운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구간부터 이미 S&P 500, 미국 증시와는 디커플링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요 구간에 와서는 지금 금과도 지금 디커플링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은 이제는 뭐 디지털 금이라는 이런 하나의 내러티브로 정의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고, 그리고 나스닥이나 S&P 500과 커플링되는 그런 자산도 아니다라는 어떤 고유의 자산의 특성 자체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35.5K를 일시적으로 뚫었는데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하단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요. 결국은 35.2K를 굳건하게 지켜내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내고 이 저항 영역을 지지 영역으로 바꿔서 여기서 완전히 안정적으로 다시 상승의 어떤 랠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높은 상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RSI가 굉장히 과매수 구간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횡보세 자체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상승세에서는 지금 현재 35.5K를 뚫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구간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격이 여기서도 또 돌파를 당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는 지지 영역은 33.3K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까지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제 20일 지수 이동 평균, 요 파란색 선입니다. 32K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이 구간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35.5K를 다시 뚫어내고 상승을 하게 되면은 40K까지는 조금 더 지금 구간보다는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장기간의 추세로 지금 우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살펴보면요. 제가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불리시한 관점들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시장은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합니다. 지금의 분위기라고 하는 거는 호재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위기이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악재가 나오게 되면요, 또 크게 오른 만큼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 트레이더를 비롯해서 이 시장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아직은 더 많이 먹을 게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들이 유지가 되고 불리시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요, 파워로우 코리더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 보라색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에서 어떤 탈출해서 상승하려는 어떤 시도들이 지금 계속해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과거의 패턴들, 지난 패턴들을 다 살펴보면은 늘 두 번의 어떤 탈출 시도 후에 세 번째 탈출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이클에만 이게 이제 통하지 않았던 건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은 또 전문가들은 두 번째 반감기 이 시점과 닮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 번 지금 시도를 했다 실패를 했는데, 세 번째 지금 약간 고개를 지금 드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라색 선을 넘어서 세 번째 시도 끝에 지금 월간 캔들, 10월 캔들이 마감이 됐는데, 이후에는 이제 범핑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됐는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상승 랠리가 이어졌던 거죠. 자,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타이탄 오브 크립토라고 하는 분석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승장의 초입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이 크립토코인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피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분석가들은 계속해서 과거의 패턴들을 찾아내서 이 비슷한 패턴이 발생했던 구간들을 가지고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표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들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여러 차례 요 유사한 패턴들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그 주기가 더 짧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는 어떤 상승의 움직임들이 이어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본격적인 어떤 랠리이든 아니면은 뭐 단기적인 상승이든, 지금 어쨌든 지금 이 구간을 돌파했던 순간들을 대비를 해보면은 상승의 움직임이 더 강하게 이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솔라나 이야기들을 좀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더리움도 $1,800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10월 7일 이후로는 가장 큰 규모의 신규 주소가 지금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상황들은 네트워크 성장의 장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거래소의 어떤 공급량률도 계속해서 지금 이더리움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더리움의 어떤 추세들도 상승으로 좀 더 크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2,000까지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산티멘트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솔라나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지금 계속해서 솔라나가 지금 이 시장의 어떤 상승들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하드캐리를 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낸스를 비롯해서 코인베이스에서는 거래가 가장 많고 지금 전체적으로 매입의 움직임이 더 많은데 한국의 업비트만 지금 매도 물량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어떤 북미의 환경을 비교를 하면은 북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알트코인은 솔라나라는 것이 좀 증명이 되고요. 한국에서는 솔라나 인기가 훨씬 더 덜하고 오히려 리플이나 이런 코인들이 더 인기가 좋다라는 거를 이 거래량에서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솔라나의 가격 흐름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지금 38.79달러의 주요 저항 영역을 지금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은 48달러까지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지금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랠리가 과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황소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는 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8.79의 어떤 수준이 유지가 되지 못하면 34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단기 트레이더들이 그때부터 차익 실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단기간에 워낙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구간에서 중요한 영역을 부딪히게 되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좀 복잡한 움직임들을 보이게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대규모 코인 이동 가능성이 지금 감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솔라나가 원래 FTX와 워낙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코인인데 지금 FTX의 어떤 매도 압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좀 과장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한 번에 모든 물량이 시장에 나올 거야. 이거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지금 가정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160만 개의 솔 토큰이 스테이킹에서 해제가 되어서 이동 준비를 끝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액적으로는 6,7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매도 압력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 결국은 이거는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물량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